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워크북 1분 건특강 40회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 텐데 근로의 권리와 근로 3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311번부터 문제를 한번 보죠. 자,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청구하시는 권리는 헌법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직접적으로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많이 시험에서 나오는 것인데 근로의 권리는 개인에게만 인정이 되죠. 단체는 그 주체가 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결권과 비교하라 그랬죠. 그래서 개인 근로자만 인정이 되는 거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틀렸던 지문입니다. 3번인데 우리 33조 1항의 단결권에는 개별적인 단결권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단결권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 되겠고, 4번인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 종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직장 안 망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OX, OO 한 다음에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312번이죠. 자, 1번 우리가 단결권을 물어봤기 때문에 33조 1항을 물어봤죠. 이 33조 1항에는 단결할 자유, 적극적 단결권만 포함이 되죠. 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않을 자유나 노동조합의 가입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는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극적 단결권은 우리가 33조 1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헌법 제10조나 헌법 제21조에 의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단결권의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포함된다,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된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2번,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이러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외국인에게 인정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부분은 또 자유권적 성격이 있으니까 맞는 지문이고, 3번인데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해서 직접 일자리를 달라 하거나 아니면 일자리 가름하는 돈을 달라 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자리 정책을 잘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4번인데 위험 키워드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데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에 대해서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대학교 교수님들 중에서 교육공무원 아닌 사람들은 일반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는데 굳이 단결권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 3권을 목적의 정당성부터 위배가 되는 박탈하는 판례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판례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1번이 답이 되겠죠. 3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또 소극적 단결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물어보고 있냐면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는 권리라고 볼 수 없다.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33조 1항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 맞지만 헌법 제10조나 헌법 제21조로는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연차 유급 휴가는 핵심적인 근로조건까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심사될 필요도 없어요. 틀린 지문이고, 3번은 그냥 조문인데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런 노조법을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맞는 지문이고, 4번인데 단체 교섭권에는 단체협약 체결권도 포함이 되죠. 컨펌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314번 보겠습니다. 가번 32조 6항의 해석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 조항의 폭넓은 해석은 일반 응시자의 공무 담임권을 제약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엄격하게 해야 되냐면 유가족의 범위를 넓히면 안 되고 국가유공자 본인, 상위군경 본인, 전몰군경도 본인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들이니까 유가족 이렇게 읽으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입법자가 나번 보시면은 취업보호 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과 상위군경 유가족까지 높였습니다. 이 국가유공자 유가족이나 상위군경 유가족은 헌법적인 우대를 받을 근거는 없지만 우리가 법률상으로는 우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입법 재량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합헌에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나번은 틀린 지문이다. 답번은 여자의 근로, 연소자의 근로는 규정이 있는 게 맞는데 노인의 근로는 규정이 없습니다. 노인에 대한 보호는 헌법 제34조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규정이 되어 있지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헌법 조문 관련돼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우리 헌법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저임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입법자의 넓은 입법 형성권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연관관계와 관련된 경제활동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중요도로 따지면 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틀린 걸 모두 골라야 되기 때문에 나, 다 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해고 예고 제도가 있는데 갑자기 자르면 갈 곳이 없어지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해고 예고 제도는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당연히 이것도 다 틀렸겠죠. 2번,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서 상관없이 체류 자격을 받지 않더라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은 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3번인데 합헌 키워드를 빨리 볼 수 있죠. 우리가 노동조합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고 4번인데 이렇게 노동조합을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이런 결산 결과 운영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이 잘못 돈을 쓰지 않는지를 감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쌩까고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데 침해한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옳은 걸 골라야 되니까 2번이 되겠죠. 자, 3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3조 2항이 해석이 뭐냐면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 근로삼권 인정이 되죠. 그렇다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일정한 범위 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자로서 꼭 정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단체 행동권을 제한해 버리면은 입법 재량권을 일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이 정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 기준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자 이렇게 보고 있죠. 1번은 틀린 지문. 2번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 단결권이니까 33조 1항을 말하죠. 그럼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적극적 단결권을 말하고 소극적 단결권은 33조 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3번, 단결권은 사회권적 성격이 띈 자유권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결사의 자유에 비해서는 33조 1항이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4번, 이제는 창원경찰 헌법재판소는 일반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는 근로삼권을 주어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바로 헌법에 위배가 된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17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회는 33조 2항에 따라서 어떤 근로자에게, 공무원에게 근로삼권 어떻게 인정할 건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지긴 하지만 우리가 아까 위에서 1번 지문에서 봤듯이 전면적으로 우리가 다 박탈하는 것이나 아니면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잘 보시면 되겠고요. 2번인데요. 우리가 이제 5급 이상의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데 6급 중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6급 이하 중에서도 약간 5급처럼 팀장급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업무 관련해 가지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자, 3번인데요. 자, 이게 합헌 판례입니다.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없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노동자의 근로 향상을 위해서 단체 행동이나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근무 조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헌법 위배되지 않죠. 침해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4번인데 쟁의행위는 여러 가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근데 정당성을 가지면 위법성이 조각이 되기 때문에 형사 책임도 면제되고 민사상 손해 책임도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만약 여러분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가 안 되면 사장님이 엄청나게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예요. 파업자들에게. 그럼 무서워서 파업을 못하죠. 그래서 정당한 파업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제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8번 보겠습니다. 헌법 조문 3가지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 특히 3항, 이게 이제 1항, 그 다음에 2항, 그 다음에 3항인데 33조. 주요방위 산업체 같은 경우에는 단체 행동권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근로 3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단결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단체 교섭권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겠다. 4번. 노동조합도 여러분들 결사죠. 결사예요. 노동조합도 결사예요. 결사니까 당연히 허가제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다 틀린 질문이다.
319번. 자, 우리가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는 사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요건을 갖추면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허가 요건을 갖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제에 해당하진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합헌이죠.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단결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적 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지문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지문입니다. 어떤 지문이냐면은 우리가 창원경찰의 복무인데 우리가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가지고 우리가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까 너무 지나친 판례라고 여러분들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창원경찰은 일반 근로자인데 안 주는 것은 침해한다. 다음 4번이 답인데 이거 좀 생소한 지문이에요. 우리 교원노조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원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인정이 되고 단체행동권이 금지가 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은 근로상권이 모두 부인된다. 틀린 지문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초등학교나 아니면 중등학교 교원 같은 경우에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파트는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